안녕하세요. 섬마을 음악쌤입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음악이론 중 민요와 장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민요란 무엇일까요? 민요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구전되어서, 구전이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는 말이에요. 일반 대중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소박한 노래래요. 소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화려하다. 그쵸. 막 무대를 꾸며서 다 세팅한 다음에 으리으리하게 공연하는 거. 그걸 화려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민요는 그런 거 없이 일상생활에서 삶의 시름을 달래주는 그런 음악이었다. 그래서 민요는 주로 노동요가 많대요. 노동요란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요즘은 유튜브에 노동요 검색하면 재즈, 가요 2시간짜리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하면서 배경음악, 부금으로 깔아놓는다고요. 아무튼 노동요는 뭐다?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노동요다. 그리고 우리 민요에는 매기고 받는 형식이 많대요. 매기고 받는 형식이란 1대 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기는 부분에서 한 사람이 계속 가사를 바꿔가면서 부르고요. 받는 부분에서는요, 반복되는 가사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은 날씨도 좋네 괴지나 칭칭나네 그러면 뭐하나 난 공부하는데 괴지나 칭칭나네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오늘은 날씨도 좋네 그러면 뭐하나 난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사가 바뀌는 부분 이거는 매기는 부분인가요? 받는 부분인가요? 네, 솔로가 가사를 바꿔가면서 매깁니다. 네, 그러면 괴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다 같이 재창으로 받을 수 있는 반복되는 똑같은 가사 그게 바로 받는 형식이겠죠. 또 민요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긴 자진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세트,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긴 자진 형식은 느린 버전의 노래 하나 그리고 빠른 버전의 노래 하나를 엮어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선아리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요는 유절 형식이 되게 많대요. 이슬유, 절절이에요. 1절, 2절, 3절, 4절. 찬송가 같은 거 있죠. 멜로디는 똑같은데 가사만 1절, 2절, 3절, 4절 바뀌는 거. 그게 바로 유절 형식이다. 그리고 오늘은 장단도 배울 겁니다. 민요를 피아노 반주로 부르진 않겠죠. 장구 반주로 하는데 장구가 일정한 리듬 패턴을 노래를 부르는 동안 똑같이 쳐줘요. 그거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기출 유형은요. 악보를 딱 주고서는 이 민요는 어느 지역의 민요니 물어보고요. 아니면 이 민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물어보고요. 또 아니면 이 민요에 어울리는 장단은 무엇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민요와 장단 관련 음악 이론을 살펴보러 가볼게요. 민요의 분류와 특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요는요, 여기 이 지도 색깔별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경기도와 충청도, 경기도와 충청도는 경기민요에 속합니다. 경기민요는요, 다른 말로 경토리라고 해요. 솔라도레미의 구성음을 가지고 있고 서울이에요. 서울 사람들 어때요? 깍쟁이, 세련되고요. 경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성음이 뭐냐면 이 음정이 곡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미레 도라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솔라 도레 도도 솔 솔 솔 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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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레 도라 솔라 도레 도도 네, 이게 바로 경기민요예요. 네, 이게 경기민요의 구성음이다라는 거. 그리고 남도민요 볼게요. 남도민요는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민요를 남도민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육자배기 토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남도민요의 구성음은 미라도시가 되는데요. 그냥 미라도시가 아니라 떠평꺽 창법을 씁니다. 이게 뭐냐? 이 낮은 미는요. 미 하고서 굵게 떨어져요. 그리고 평으로 내는 음입니다. 라는 평으로 쭉 뻗어서 내줘요. 미 이렇게 꺾어줬으면 라는 라 하고서 쭉 뻗어서 내주는 거죠. 그리고 꺾는 창법 또시 이렇게 꺾어주는 미는 라는 평으로 그리고 시는 위에서
도시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런 창법이 민요 전반에 다 들어가요. 전라도 사투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의 표현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서도 그 표현력이 다 들어가서 우리 민요에서 가장 구성지다고 할 수 있어요. 아으리 아으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난데 하면 여기 미가 어떻게 돼요? 굵게 떨어지고요. 아으리 아으리랑 랑 어때요? 쭉 뻗어주고요. 쓰리쓰리랑 쭉 뻗어주고 아라리가 난 어때요? 꺾어줍니다. 예, 이 떡평꺽 창법이 어디의 특징이다? 남도민요의 특징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보민요는요. 여기 우리나라를 반으로 세로로 뚝 잘랐을 때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지방의 민요를 동부민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메나리토리라고 해요. 이 메나리토리의 구성음은 미솔라도레예요. 그런데 이 메나리토리의 큰 특징은 반드시 내려올 때는 라솔미, 메나리 하고 꼭 내려옵니다. 구성음은 미솔라도레인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라솔미, 메나리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또 우리 동부 지역 사람들의 성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이 민요는 우리 삶을 반영을 한 게 이 민요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뭔가 성격 이런 것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흔히 경상도 남자는 성격이 어떻대요? 네, 흔히 무뚝뚝하다고 하죠. 오죽하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경상도 남자는 결혼하면 말을 3마디밖에 안 한대. 아는 밥도 짜자 이렇게. 아무튼 이 경상도 지방의 무뚝뚝함이 음악에도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동부민요의 느낌을 대부분 꿋꿋하다, 억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해서 여기에서 날 좀 보소, 라솔미 아시겠죠? 동부민요의 다른 말은 뭐다? 메나리토리다. 메나리토리는 구성음이 미솔라도레인데 꼭 라솔미는 오 메나리 하행하더라. 그리고 꿋꿋하면서 억센 느낌을 가지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방위 표시 아시죠? 선생님은 옛날에 방위 표시 이렇게 했어요. 동, 서, 남, 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 이렇게 방위 표시 그려가지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다. 자, 지도도 이렇게 반땡했을 때 이쪽이 동부고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니까 남도 민요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서도는 어디 지방의 민요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민요다. 이 서도 민요는 다른 말로 수심가 토리라고 하는데 레미솔라도 구성음을 가지고 있다. 서도 민요의 특징은 콧소리가 특징이래요. 가끔 TV 종편에서 뭐 알토란 동치미 같은 프로그램 그런 데서 탈북한 분들 가끔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콧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맹맹하게 잘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아마 노래에도 들어가지 않았나, 일상생활에 말하는 것이 이 창법에도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수심가토리의 특징은 근음이 레예요. 제일 뿌리음, 근음에서 5도 위, 레미파솔라 5도 위인 라에 콧소리가 잘 들어간대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전해오는 민요를 제주민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언, 사투리가 도드라져서 잘 못 알아듣겠는 그런 지역 어디예요? 바로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주민요는 가사에도 굉장히 독특한 사투리 바로 알아챌 수 있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단을 볼게요. 민요의 반주는 주로 장구로 하는데요. 일단 장구 치는 법을 알아야겠죠. 장구는 왼쪽에 북편, 오른쪽에 채편이 있습니다.
양손을 같이 치면 합장단, 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편만 치면 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채를 따닥 하고 쳐주면 기덕이 됩니다. 그리고 채를 힘을 빼고 굴려주는 주법도 있어요. 또르르르, 이건 더러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 북편만 쳐주면은요, 얘는 쿵이 됩니다. 이 민요의 반주를 할 때는요, 이 장구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소리가 다 묻혀요. 그래서 왼손에 궁글 채를 가지고 연주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올려준, 왼손은 그냥 맨손으로 합니다. 채 잡지 않아요. 오른손으로는 채를 치기는 치는데 복판 이렇게 연주하지 않고요.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복판이 아니라 이 채편의 가장자리인 변죽을 울려줍니다. 네,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맨손, 오른손은 변죽을 때려주는 게 민요 반주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같이 쳐볼게요. 중몰이는요, 느린 민요의 장단입니다. 한우 백년, 상주 모신기 소리 등에 쓰여요. 중중몰이 장단은요, 중몰이 장단보다는 조금 빠른데요. 특징은 9번째 박, 9번째 박에 악센트, 강조해 준다는 겁니다. 강강술래를 중중몰이 장단으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국거리 장단은요, 중중몰이 장단과 거의 비슷하게 연주되는데요. 천안삼거리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마치 장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의 민요 대부분은 세마치 장단입니다. 특히 초등은 이 세마치 장단곡을 많이 해요. 파릇파릇 새싹들이랑 한우백년 부르려고 해봐요. 애들이 얼마나 지루해 하겠어요. 이런 지루한 거 하면 아이들이 국악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진다고 해서 주로 세마치 장단을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세마치 장단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엄모리 장단을 볼게요. 엄모리 장단은 좀 절뚝거려요. 5박자리가 2개 합쳐진 거예요. 뭔 얘기냐면 덩덕 쿵 쿵덕 쿵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짝수면 짝수고 홀수면 홀수인데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3+2야. 그래서 거의 쓰이지는 않지만 산조에서 가끔 쓰이고요. 그리고 판소리에서 좀 독특한 인물, 신비한 인물이 등장할 때 사용되는 게 이 엄모리 장단입니다. 민요에서도 강원도 아리랑에서 이 엄모리 장단이 쓰여요. 자, 여기까지 민요에 주로 쓰이는 장단만 뽑았는데 좀 어렵나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세마치 장단, 이거를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눈에 바르듯이 몇 번 보시면 되겠어요.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거는 다 알아두셔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외우기보다는 민요를 직접 부르거나 들으면서 장단 반주를 해주시면 몸에 익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악보를 보면서 우리 배웠던 내용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알이랑 경기도 민요예요. 경기도 민요는 어느 지역의 민요다? 서울, 경기, 충청도 지방의 민요를 경기민요라고 하고 다른 말로 경토리라고도 한다. 경토리의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이다. 선생님, 솔라도레미라면서요. 여기 보니까 도레도레 파솔파솔인데 그쵸?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조표를 확인해 봅시다. 조표를 확인해 보니까 얘는 바장조입니다. 바장조는 파를 으뜸음으로 본다. 파를 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시, 라, 솔. 아, 여기서 도는 도가 아니라 솔과 같은 개념이군.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 레 미 레 도라 솔라 솔라 도레 도레 미 레 도라 솔라 도레 도도. 뭐 이렇게 떨고 꺾고 이런 거 없이 세련되고 그렇죠. 네, 다음 진도알이랑 볼게요. 진도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여기 지도 있으면 이쪽 우리 전라남도 땅끝 마을 쪽에 있어요. 여기 진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가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도민요겠죠. 남도민요는 육자배기 토리라고 하고 육자배기 토리의 큰 특징은 떠는 음, 형으로 내는 음, 꺾는 음, 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보면은 아으리 아으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으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떨어지고 꺾고 엄청나게 구성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예요? 가사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죠? 매기는 부분이다. 문경 세제에는 웬곡엔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해서 여기는 목창이 계속 가사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아으리 아으리랑 쓰리 쓰리랑 매기는 부분이 되겠죠. 매기고 받는 부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반으로 뚝 갈라서 이쪽은 함경도, 이쪽은 강원도, 이쪽은 경상도다. 밀양, 경상도에 있죠. 강원도 이쪽이죠. 그쵸? 그래서 밀양아리랑 볼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다 알고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라는 밀양아리랑입니다. 자, 밀양아리랑은 어느 지방의 민요다? 동부민요다. 동부민요를 다른 말로 뭐다? 메나리토리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 아리랑 선생님이 엄모리 장단으로 부른다고 했죠. 되게 독특한 장단이라고 했어요. 아주까리 동배가 여지마 라 누구를 괴잡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노다가세 다 어떻게 하행합니까? 라솔미 메나리 라고 하행을 합니다. 선생님 라솔미가 아니에요. 네, 라솔미 맞습니다. 이거 조표 계산해 보세요. 다음에 해주 아래랑 보겠습니다. 해주는 어디에 있는 동네예요? 네, 우리 이렇게 지도 있으면은 동서 나눠서 여기 평안도, 항해도 북한 지방이에요. 이 북한 지방에 있는 해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 서도민요, 수심과 토리의 특징은 뭐다? 5도 위의 콧소리. 콧소리가 굉장히 특징이다. 선생님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리아리 열수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노나가세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개인가 넘어갈 적 넘어올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눈매를 보소 곁눈을 감고서 속눈만 떴네. 이렇게 부르는 해주아리랑입니다. 네, 제주 민요 보겠습니다. 제주도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 지도 있으면 제일 아래에 있는 가장 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사투리는요 못 알아들어요. 그쵸? 표준어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서 옛날에 우리들의 블루스인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처음에 그 드라마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막 없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제주 민요는 제목만 봐도 이게 뭔 뜻이지? 하면은 이게 제주도 민요예요. 오돌독이 뭔데요? 모르겠죠. 너영 나영? 무슨 뜻이야? 이어도사나? 모르겠죠. 예, 제목 봤을 때 이건 모르겠다 싶으면 이건 제주 민요라고 보시면 돼요. 제주도 민요의 특징은 방언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로 제주도는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관직에 있다가 뭔가 실수했어. 그래서 유배를 이쪽으로 갑니다. 남쪽이나 더 아래 제주도까지도 유배를 가기도 해요. 그래서 경토리의 느낌이 제주도에 있기도 하고 또 제주도가 일본이랑도 교류를 했지 않겠냐. 그래서 일본 아니면 중국 이런 여러 나라의 문화가 여기 들어와서 조금 우리나라 민요기는 하지만 이국적인 느낌이 난다 라고 평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민요 한번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PPT에서 영상을 재생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재생이 안 되네요. 선생님 그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만한 참고 영상 주소를 링크를 달게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들어보시고 장단이랑 노래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